독감 괜찮으신가요? 독감 걸리시면 안 돼요. 특히나 또 독감이 좀 요즘 유행인데 그렇게 몸이 막 몸살기 있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되기 쉬운 핑계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몸 관리도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한 4년째 아프지 않는데 좀 불안합니다. 4년째 아프지 않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몸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아파서 못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약을 먹입니다. 아시겠죠? 일어나 이러면서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시장론 경제론 뒷부분 할 거예요. 경제론 뒷부분 할 겁니다. 우리 페이지는 경제론 뒷부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 됐고 요거 부분 뒷부분인데 경제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게 교재가 조금 순서가 복잡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쭉 접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로 와보세요. 경제론 뒷부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균형이동, 달력성, 크기 지나서 쭉 넘어오셔서 달력성 결정 요인 넘어오셔서 달력성 기본 공식 부동산 시장 나왔죠? 시장 나오기 전에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학계로는 총 몇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알아야 돼. 학계로 몇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직 몰라도 돼.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괜찮아. 자, 부동산 학계로는 우리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8개 파트가 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어요? 첫 번째 배웠던 거 총론. 그렇죠. 총론 배웠죠. 그러면 여기 총론에 무슨 내용을 배웠어요?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개념 배웠죠. 개념 맞나요? 그리고 용어 배웠어요. 토지 용어가 있고 주택 용어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속성 배웠고요. 특성 배웠어요. 특성 배웠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부동산이 뭔데? 맞죠? 용어 정리하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땅 팠어요. 물 나왔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땅 팠는데 금광 나왔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배웠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특성 배웠어요. 5가지 했었죠. 부, 동성, 부, 증성, 영, 속성, 개, 별성, 마지막 인, 접성. 그렇죠. 그거 배운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경제론 배웠어요. 경제론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었어요. 그쵸?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과 곡선, 함수, 특성, 변화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종목 배우고 균형 배웠어요. 균형 맞죠? 균형 배웠어요. 균형은 우리 시장에서 얼마 주고 사고 싶은지, 얼마 받고 팔고 싶은지를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탄력성 배웠어요. 탄력성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는 수요고 1가지는 공급이었어요. 3가지 탄력성 뭐가 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바뀔 때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뀔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니? 제가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죠.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니? 수요량이 얼마나 바뀌니?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걸 물어본 게 탄력성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배웠고, 우리 이제 경제론 후반부에 2가지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경기 변동이고, 두 번째는 거미집 이론이에요. 요 2개는 앞 내용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3가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들으실 요 뒤에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론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용이 좀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뒷페이지에 또 다 정리해 왔어요. 일부러 추가 페이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는
자,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따로 없고 여기 페이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경기 변동이에요. 경기 변동.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주기는 한 사이클 돈다고 얘기하죠. 그게 한 사이클이에요.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폭은 가장 비쌀 때와 가장 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정점은 가장 좋을 때, 저점은 가장 나쁠 때 그 뜻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자, 경기순환의 국면은 총 4개의 국면으로 만들어져요. 몇 개의 국면? 4개의 국면으로 만들어져요. 4개의 국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지금 경기가 어때요? 후퇴인 것 같아요? 불황인 것 같아요? 불황? 확실해요? 후퇴예요? 불황이에요? 불황? 자, 그럼 보세요. 불황이면 이걸 잡으셔야 돼요. 불황이면 저점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아직 후퇴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불황이라고 생각하면은 경기의 저점이 부동산 시장의 저점이 어디일지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 몫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알려줄게요. 뭔지 아시겠죠?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돼.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회복과 호황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맞죠? 경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누가 중요하냐랑 자, 경기가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죠. 경기가 좋을 때는 사고 싶은 사람이 흔해요. 파는 사람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매, 도, 자, 중시 시장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나 호황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나와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에 나와요. 새로운 사례 가격에, 자, 잘 보세요. 요건 좀 어려워. 상한선일 수도 있고 하한선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맞춰보세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상한선일까요? 하한선일까요? 하한선. 맞아요? 오케이? 자, 헷갈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한 달 전 가격이 여기야. 경기 올라가죠? 현재 가격 위에 있겠죠? 맞아요?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잡는 거야. 자,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에 하한선이 된다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해는 했죠? 문제 1초 만에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호황 시기에는 매도자 중심이 된다. 맞아요? 맞죠? 경기가 회복 시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에 하한선이 된다. 맞아요? 경기가 오르죠? 경기 오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도하. 경기가 오르니까 뭐라고? 도하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는 했잖아. 근데 속도를 붙이려면은 회복이랑 호황, 도하, 매도자 중심, 하한선, 매도자 중심, 하한선, 이렇게 보면 3초 걸려. 3초. 도하. 왜? 경기가 오르니까. 도하요, 안 도하요? 도초. 그렇죠? 도자 중심의 하한선이다. 도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하, 안 도하? 도하. 경기가 오르니까. 도하, 안 도하? 도하. 됐죠? 진짜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를 웃으면서 의심하셨던 분도 있어요. 3초 만에 풀고 나왔어요. 교수님, 경기가 오르네? 도하. 맞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후퇴랑 불황 시장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자, 잘 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후퇴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죠. 누가 중요해요?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은 사는 사람 중요하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매수자. 맞죠? 자, 똑같아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이에요. 새로운
사례 가격에 상한선과 하한선. 무슨 선? 상한선. 그렇죠. 반대잖아. 맞죠? 상한선. 맞죠? 경기 떨어지네요. 맞죠?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수상하죠? 어머! 경기가 떨어진다? 수상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경기가 뭐? 떨어진다. 어떻게 된다? 수상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후퇴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심이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왜? 경기 떨어지잖아. 맞죠? 수상한데? 경기 떨어지는데? 수상한데? 매수자 중심의 상한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한 달 전 가격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한 달 전 가격. 맞죠? 현재 가격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이 상한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 우리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이 한 해에 걸쳐서 경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나올 수 있고 거미집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경기 변동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회복 시장이나 호황 시장이에요. 경기 좋죠? 도화. 그쵸? 매도자 중심의 누구? 한선. 뭐가? 과거 사례 가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말은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 사례 가격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 달 전 가격, 현재 가격. 맞죠? 과거 사례 가격이니까는 현재 사례 가격에 한선이 된다. 경기 올라요. 도화. 됐죠? 자, 경기가 정점을 찍고 떨어져요. 후퇴 시장이에요. 경기 안 좋아지는 거죠? 누구를 확보해야 돼요? 매수자. 뭐다? 매수자 중요하다. 맞죠? 경기 떨어지네요. 한 달 전 가격은 현재 가격의 상한선. 경기 떨어져요. 수상해요? 안 수상해요? 수상해요. 수상.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 보시죠. 요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잠깐 써온 거고 요 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보시죠. 자, 부동산 경기를 얘기하면은 보통 부동산 건축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건축 경기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처럼 순환적으로 변동하는 게 있고, 추세로 바뀌는 게 있고, 계절로 바뀌는 게 있고, 불규칙 변동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순환적 변동은 똑같은 거니까 의미가 없고, 추세적 변동은 우리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가지고 바뀌는 거 의미가 없고, 계절적 변동, 요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절적 변동, 겨울에 건축허가 잘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그렇죠. 겨울에 콘크리트 시공을 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집을 잘 안 지어요. 그런 게 계절적 변동이고, 자, 불규칙적 변동, 요게 뭐가 있었죠? 우리는 2년 전에 겪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변했죠. 왜요? 금리가 쌌으니까. 그땐 제로금리였어요. 알아요? 지금 금리 몇 프로예요? 6%?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한국은행장이 발표한, 이창용 총재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저한테 배우면 기준금리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기준금리 3%예요. 3.00%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붙냐면 가상금리가 붙어요. 아시겠죠? 그때 우리 코로나 때는 이 기준금리가 0.5% 막 이랬어요. 0.5, 0.25% 막 이랬어요. 최저가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0%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가상금리만 내면 됐죠. 그래서 이 가상금리가 보통 한 2% 이렇게 나왔었어요. 1.5에서 2%. 그럼 이거 다 내봤자 얼마예요? 2.7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3%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2배예요. 가상금리가 보통 한 1.5 많으면 막 2, 3%씩 붙어요. 특히나 좀 직업이 좀 안정되신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가 되게 커가지고 회사의 신용평가가 좋아가지고 아니면 회사가 은행하고 거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상 좀 낮은데 뭐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가상금리가 되게 높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갑시다. 자,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죠? 지난주보다 얼굴이 좋아요. 지난주 어땠는 줄 알아요?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자, 해보세요. 지난주에는 싸울 뻔했어요.
맞을 뻔했어. 자, 순환적 변동이에요. 경기의 회복이나 호황, 저점, 불황, 후퇴, 저점 등이 규칙성을 보이는 거예요. 순환적은 규칙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포인트. 자, 계절적 변동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봄, 가을에 이사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손 없는 날 골라라. 그날 더 비싼 거 알아요? 이사 비용이? 그런 거 있어요. 자, 추세적 변동은 요거는 그 재개발하는 거예요. 재개발. 추세적 변동 재개발이고,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상태, 사태, 코로나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순환적 변동은 경기 순환이고요. 비순환적 변동은 계절이나 추세, 무작위적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게 됐고. 자, 부동산 경기를 볼 때 여러분들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어머, 건축 허가가 얼마나 나는데 라는 거. 첫 번째. 왜? 건축 허가가 많이 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맞죠? 두 번째는 건축 자재 수요 동향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건축 자재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에 건축 자재 가지고 오는 그 포대를 보면 대부분 다 베트남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자재를 많이 수입한다. 경기가 좋아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택지 분양 실적, 공실률과 공과율. 저한테 배우신 분들 택지가 뭐예요? 택지 부지 전에 배웠잖아요. 건축 가능한 땅.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었죠?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맞죠? 그럼 부지는 뭐예요? 넓을 부, 펼칠 부, 택지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 건축 불가능한 땅이 뭐가 있어요? 집 못 짓는 땅. 도로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도로에 건물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지표. 착공 얼마나 있니? 거래 얼마나 되니? 취득세랑 등록세 징수가 얼마나 되고 있니? 이건 사고 팔단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행지표랑 동행지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미 다 했어. 그래서 자, 페이지 이걸로 딱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이걸로 복습하시면 되는데 이미 다 했어. 자, 회복시장과 상향시장 묶어주시고요. 후퇴시장과 하향시장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회복하고 상향이죠. 경기 좋아지네요. 경기가 좋아지는 시장입니다 라고 하시고, 경기 좋아지니까 도와 안 도와? 도와. 그렇죠. 매도인 중시 한선, 매도인 중시 한선입니다. 됐어요? 매도인 중시 한선, 매도인 중시 한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제가 드린 그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 그죠? 거기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와보세요. 근데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이렇게도 물어봐요. 회복시장이 여러분 저점 찍고 바뀌는 거죠. 그럼 회복시장은 저점을 찍고 바뀌는 거니까는 역시 다 바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누가 중시였었어요? 이제껏 매수인이 중요했는데, 그쵸? 불황이었으니까 회복 올라가죠. 누구로 바뀐다? 매도인 중시로 바뀐다. 어쨌든 도화는 맞아요. 근데 앞에다가 지문을 하나 더 깐다고요. 최근에 여기 추세. 원래 도화로만 나왔는데 한 2년 전부터 요거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도화를 찍으시되 앞에 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후퇴 하향 시장이에요.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경기가 나빠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됐죠? 후퇴 하향 시장. 자, 그럼 잘 보세요. 후퇴 시장은 좋았다가 꺾이는 거죠. 이제껏 도하였는데 누구로? 수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매수인 중시로 바뀐 거고요. 역시나 과거 사례 가격은 뭐가? 상한선이 된다. 그쵸? 경기 떨어지니까는 어머, 수상하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향시장은 역시 매수인 중시의 상한선 시장이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은 어려운 거 없었고요.
자, 경기 변동이 끝나고 난 뒤에 요거 안정시장이라는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정시장은 사국면에 포함되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 사국면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는 게 아니야. 얘는 따로 나와요. 따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기 왜 우리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코너 자리에 되게 막 모퉁이집 이런 데 있죠. 막 분식 팔고 떡볶이 팔고 그죠? 한 2평 남짓 되는 곳에서 막 파는 데 있잖아요. 우리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변동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 불황일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시장. 아시겠죠? 불황에 강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경기 순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닌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시험 이렇게 나왔어. 경기 순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는 그 안정시장의 가격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신뢰할 수 있어 없어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안정시장은 사국면에 포함되지 않는데 뭐냐면 그 안정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가격을 받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 딱 한 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온라인 마켓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유행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자꾸 좀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검색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길 가다가 왜 경기가 좀 어려워도 한 4, 5천 원 정도 쓸 수 있지라면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시장의 형태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기 변동이었습니다. 경기 변동은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경기가 올라가요. 회복이나 상향시장에 도와. 누구 중시? 도자 중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한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기 올라 그죠? 요거 보면 돼요. 여기를. 그렇죠? 한선. 그렇죠? 도자 중시 한선. 그리고 경기 떨어져요. 후퇴시장과 하향시장. 누구? 수자 중시 떨어지죠. 그쵸? 매수자 중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인데 이게 사실은 이름과 원래의 용도가 조금 어긋나요. 이게 수렴과 발산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잠깐만.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김장철 되면 이제 김장 끝내셨죠? 김장 보통 12월 달 많이 하는데 김장철 되면 맨날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가격이 나오죠? 그 가격 왜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격 왜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자, 많이 필요한데 공급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거미집 이론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수요는 빨리 반응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시즌이라서 그래요라고 하지 말고 싸면 수요는 다 사러 가죠. 공급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표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그래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집값이 싸요. 그쵸? 사러 가겠죠? 와, 사보자 싶겠죠? 근데 신규 주택 공급이라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이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수요는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뭐가 필요하다? 생산기간이 필요하다. 즉 뭐다? 공급의 시차가 발생함으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2, 3년 전쯤에 코로나 때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맞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쵸? 근데 그걸 보고 많은 건축업자,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때요?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으면 다행이지. 미부장 나죠? 거미집 이론 때문에 그래요. 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인간은 현재 상황밖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재화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부동산이나 농수, 축산물처럼 어떨 때 생산에 오래 걸릴 때 먹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잘 적용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주거용이랑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잘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양변화가 크다? 양변화가 큰 게 아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주거용은 탄력, 비탄력. 탄력. 왜 탄력이에요? 왜 탄력이에요? 수영만이 오케이. 도배랑 장판만 해주면 누구든지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상공업용 부동산 말씀드렸죠. 떡볶이집 하다가 자동차 디테일링 샵 하려면 단차부터 깎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허락해주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상공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잘 적용이 된다. 왜? 양변화가 적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정리해드립니다. 자, 분석 하나 와보시죠. 자, 거미집 모형의 종류예요. 종류인데 이쪽 와보세요. 자, 이건 안 어려워. 자, 여기에 뭐라고 복잡하게 적혀있죠? 그럴 필요 없어. 자, 거미집 모형은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한 가지 뭐냐? 수발. 모발 아니고 뭐? 수발. 요거 아시면 돼요. 모발 아니에요. 거미집이로는 모발 말고 뭐다? 수발. 이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뭐냐면은 수렴형과 발산형, 그리고 다시 수렴형과 발산형 이렇게 나와요. 자, 뭐가 안정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수렴형이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자, 요것만 물어봐요. 자, 수렴형, 발산형. 수렴형, 발산형이에요. 자, 수렴 발산인데 두 가지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탄력성, 두 번째는 기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봐봐. 자, 수요랑 공급을 싸움을 붙일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크기 비교만 하면 되니까 수요랑 공급이 붙었어. 자, 탄력성이 큰 쪽이에요. 탄력성이 큰 쪽. 됐죠? 자, 잘 보세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뭐라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수탄수. 아시겠죠? 물에 물 탄 듯. 그건 없어요. 물에 물 탄 듯만 있어요. 수탄수. 됐죠? 물에 물 탄 듯. 무슨 형? 수렴형. 됐죠? 그래서 봐봐. 수요와 공급이 붙었는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수탄수. 됐죠? 그럼 이거 반대로 되려면은 뭐가 커야 되겠어요? 공급이. 공탄, 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수탄수, 공탄발. 됐죠? 그럼 우리 정확히 하나 알아야 돼. 물에 물 탄 듯 이건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수탄수.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탄력성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수탄수, 공탄발. 수발 하시고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술에 술 탄 듯 없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다.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로 볼 거예요. 기울기로 볼 거예요. 자, 공급의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로 볼 건데 뭐가 커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에요. 자, 이쪽 와보세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복잡하게 증명하면 더 어려워. 자, 공급의 무엇이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공기와 물. 공기와 뭐? 물. 위에는 뭐? 물에 물 탄 듯. 밑에는 뭐?
공기와 물. 됐죠? 공급은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라는 소리예요. 공기 뭐? 수. 됐죠? 공기 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요가 크면 수요의 기울기가 크면 뭐가 되겠어요? 발 되겠죠. 됐어요? 그냥 잘 봐봐.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수요만 확실하게 외워줘요. 아, 참, 요거 수렴량만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두 가지예요.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됐죠? 그래서 봐봐. 수렴량은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고요. 됐어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짚어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발산력. 아시겠죠?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아시겠죠? 수탄, 수, 공기, 수, 수탄, 수, 공기, 수. 탄력성이 수요가 크면 수렴력, 기울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조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이론이어가지고 사실은 문제에 나오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유행이 지났어. 현 세태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변동에서 내는 게 맞아요. 출제위원들 보고 있나? 여기서 문제 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경제학에서 메인이 지났어. 경기 변동에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도화. 왜? 수상.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미 비율이 딱 나오면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가네. 수발, 수발. 됐죠? 그래서 수렴형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요게 두 개가 수렴형. 아시겠죠? 나머지 다 발산이겠지.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렴적 진동은요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균형점으로 모이는 거를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에 안정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안정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연히 수렴이 되어야 안정이 되겠지. 가격이 잡힐 테니까요.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공급 요거 발산적 진동은 자꾸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불안정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발산되면 당연히 불안정하겠지. 자, 근데 요걸 하나 알아야 돼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순환적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요와 공급이 크기가 같을 때 순환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론 총정리하고 쉴 거예요. 경제론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왜냐면은 뒷파트가 어렵거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경제론 정리할 거예요. 경제론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 곡선, 함수, 변화,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수요의 개념 모르시는 분 보고 하셔도 돼요. 수요의 개념 첫 번째, 일정 기간의 개념을 가진 유량적 개념. 됐죠? 저량 개념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가 보통 단인, 재고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말씀드렸죠 이거? 35에 나왔다고 5번 문제에. 다음 중 저량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재고 1번 답 끝. 됐죠? 그래서 저량은 제자가 보통 단인, 수요와 공급은 대부분 다 유량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의 첫 번째 개념은 뭐였어요? 유량이었어요. 맞죠? 두 번째 개념, 사전적 개념이에요. 뭐뭐 하고자, 구매하고자. 맞죠? 구매하고자. 공급은 판매하고자, 공부하고자. 공부도 자기 전에 사전적 개념이에요. 네,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구매하고자, 판매하고자, 공부하고자. 그냥 자지 마. 아시겠죠?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하셔야 돼. 아시겠죠?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이었어요. 자, 세 번째, 유효 수요. 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뜻도 있고, 돈도 있고. 됐죠? 요게 수요의 개념이었어요. 됐죠? 두 번째, 수요 법칙이에요. 자, 수요 법칙 쉽게 쓸게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고, 싸면 사요, 안 사요? 싸면 산다. 맞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관계. 반비례니까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서 요거 PQ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을 묶어주셔야 돼요. 3번과 4번은 묶어주시고. 자, 수요량의 변화. 원인 몇 개? 한 개.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맞죠? 오케이? 곡선 몇 개? 한 개. 곡선 상 점의 이동. 됐죠? 원인 한 개. 곡선 몇 개? 한 개. 됐죠? 우린 수요의 변화가 더 중요하죠. 맞죠? 자, 수요의 변화. 뒤로 밀게요. 수요의 변화. 원인 몇 개? 원인 여러 개. 자, 원인 여러 개예요. 뭐가 있었어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세 가지 보이고 해야 되겠네요. 보완제, 가격, 이자율, 거래세. 소선인 예대, 보이거. 조선인 말고 소선인. 법대 상대 의대 말고 예대. 소선인 예대는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고 보이거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여러 개, 곡선은 몇 개? 3개. 맞죠? 원래 균형의 곡선 하나가 있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오. 됐죠? 수요가 증가해요. 곡선 어디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섹시하게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곡선 어디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 틀릴 거예요. 근데 호언 장담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을 골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두 개가 또 같은 문제예요. 말만 다를 뿐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좌측으로 움직여요. 곡선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자, 감소해요. 곡선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소리. 아시겠죠? 증가하면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감소하면 곡선 어디로? 좌측으로. 이게 수요든 공급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라고요. 이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괴롭힐 겁니다. 이거 안 해놓으시면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증가 요인 소, 선, 인, 예, 대. 잘랐죠? 됐죠? 자르죠? 보, 이, 거, 자. 어머! 수요가 증가했네? 소선이 예대는 오를 때. 맞죠? 보이거는 떨어질 때. 소득이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선호도가 증가해요? 수요 증가. 인구가 늘어나네요? 수요 증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이 올라요. 맞죠? 꽝 대신 닭. 꽝 값이 올라가니까는 닭을 사 먹겠지. 됐죠? 보완제예요? 치킨 값이 비싸요. 아, 죄송해요. 맥주 값이 비싸요. 치킨 안 사 먹겠지. 됐죠? 거래세 떨어져야 당연히 수요 늘죠. 이자율도 떨어지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아시겠죠? 소선예대 보이거. 소선예대는 올라갈 때 수요 증가. 보이거는 떨어질 때 수요 증가. 그러면 감소 요인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됐죠? 그래서 소선예대 보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조선인 아니고 뭐라고? 소선인. 법대 상대 의대 아니고 뭐다? 예대. 보이거 안 보이거? 보이거. 문제도 보이거. 아시겠죠? 요거 보고 푸셔야 돼.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급입니다. 플롯이 똑같아요. 자, 공급은 유량의 개념도 있어요. 공급에서 유량의 개념은 뭐예요? 무슨 주택? 이거 알아야지. 유량이 재고라고요? 재고주택이 기간이 필요해요?
그쵸? 유량은 뭐? 신규주택. 야, 나 새 집 짓는데 3년 내에 3년이란 기간 동안 새 집 지어줘 라는 거죠. 맞죠? 자, 공급은 저량의 개념도 하나 붙어 있어요. 일정 시점에 줄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주택? 재고주택. 맞죠? 야,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집 뭐가 있는데? 100채. 맞죠? 3년 동안 나한테 새 집 줄래? 됐죠? 일정 기간의 개념인 유량. 됐죠? 자, 사전적 개념이에요. 구매하고자 말고 이번엔 뭐? 판매하고자. 공부하고자. 구매하고자. 판매하고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시험에 내요. 구매된 내요. 판매된 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역시나. 조심하셔야 돼요. 하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하고자 잘 봐야 돼요. 오케이. 자, 무슨 공급? 유효 공급. 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공급의 의사도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장도 있고 그걸 공급할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한 건당 하면은 아시겠죠? 돈 얘기는 나중에. 아시겠죠? 한 건당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때는 그 마스크 공장을 찾는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왜냐면 쉽거든.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해본 사람들은 마스크 공장 차려 돌리는 게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해주면 누가 급했겠어요? 수요자가 급했겠죠. 수수료를 아시겠죠? 근데 뭐 말을 못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공급법칙이에요. 자, 공급법칙. 자, 비싸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싸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 같이 움직이네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상향하는 곡선입니다.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억나시죠? 맞죠? 가격이 오르면은 많이 팔고, 가격이 싸면 안 팔고, 돈이 안 되면 안 팔고, 돈 되면 팔고. 이게 공급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공급량의 변화예요. 변화 두 가지 묶어주셔야 되겠죠? 공급량의 변화. 원인 몇 가지? 원인 한 가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예요. 됐죠? 곡선 몇 개? 곡선도 한 개.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와 다르게 한번 깨달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죠. 공급량이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둘 다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공급이 변하니까는 해당 재화의 가격 아니겠죠? 얘가 아니라고요. 얘만 표현하면 되죠. 이동, 이동, 이동. 왜?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는 원인 몇 개? 원인 여러 개. 원인 여러 개. 곡선 몇 개? 곡선 3개. 공급 증가하면 곡선 어디로? 우측으로. 맞죠? 공급 감소하면 곡선 어디로? 좌측으로. 뭐다? 여기 증가한 거고 여기 감소한 거겠지. 끝. 됐죠? 이렇게 생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래프에 표현해야 되는 게 많을수록 이 선 하나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이게 필요 없다며.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며. 곡선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증가하면 우측, 감소하면 좌측.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생산요소 가격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고, 기술 발달하면 공급 증가, 건설업 채수가 늘어나요. 공급 증가. 금리가 떨어지면 공급 증가, 규제를 풀어주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지. 요거는 상식. 소선 예제는 상식이지만 속도를 높이는 거고요. 얘는 잘 안 나오니까는 상식.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거는 이해시켜드리고 문제 풀어드리고 또 속도도 더해드릴 건데 요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면 감이 와. 어머, 건설업 채수가 많네. 공급이 늘어나겠죠. 됐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반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균형의 이동이에요. 자, 균형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균형은 이동 문제를 먼저 풀어달라 말씀드렸어요. 균형의 변화는 나중에 계산 문제는 제가 함께 풀어드릴 건데, 자, 이동 먼저 볼게요. 자, 균형 이동 몇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세 가지 원칙. 자,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수요 증가랑 공급 증가, 증가인 걸 합시다. 자, 두 가지 따질 거예요. 첫 번째는 균형량이고, 두 번째는 균형 가격이에요. 자, 수요 증가 커요. 맞죠? 어디에만 체크? 수요 증가에만 체크. 양은요? 양은 증가. 볼 필요도 없지. 그냥 글자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난 놓고 기억자 읽기. 맞죠? 수요 증가 커요. 양은요? 증가. 맞죠? 자, 균형 가격에 줄치시고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인기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가격은요? 상승. 여기 풀면 되죠. 됐죠? 자, 반대로 이제는 반대가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 증가, 공급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소. 공급 감소가 큽니다. 양은요? 감소. 그렇죠. 왜? 이것만 보고 읽으면 되잖아. 맞죠? 두 개 비교해서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뭐 안 봐, 이건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간다. 맞죠? 공급 감소예요. 물량 있다, 물량 없다. 물량 없다. 가격은요? 상승. 그렇죠. 품귀 현상이 생긴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래서 풀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점 막 4개 되고 막 갈 곳을 읽고 막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수요 증가가 나오든 공급 증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만 체크한다? 큰 것만 본다. 양은 큰 것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수요 증가니까 양 증가, 공급 감소니까 양 감소. 볼 것도 없죠. 맞죠? 자, 마지막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4가지예요. 수요 증가가 커요. 인기 있죠? 사요 안 사요? 사죠? 가격 상승. 수요 감소 인기 없죠?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가격 하락. 공급이 증가해요. 물량만 많네요. 가격은 하락. 공급 감소. 품귀 현상 벌어졌어요. 가격은 상승. 그래서 인기가 있으면 오르고 인기가 없으면 떨어지고,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거의 나와요. 아시겠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찍으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찍고 싶었구나. 찍으세요. 자,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이제 필기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드리는 그 유인물도 잘 보시면 거기서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탄력성 4가지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봐봐. 자, 잘 보세요. 탄력성을 배우려면 3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탄력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탄력성. 맞죠? 근데 봐봐. 탄력적이란 말이 나오면 2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요. 2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격의 변화율과 두 번째는 양의 변화율. 요거 2개 비교하는 거예요. 탄력적 어디가 커요? 탄력적 어디가 커요? 또 이럴 거예요. 탄력적 어디가 커요? 이거 알죠 지금? 봐봐. 이 글자를 잘 보라고요. 탄력성이 양의 변화래요. 탄력적이래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양의 변화 적이래요. 양의 변화 적이래요. 뭐가 커요? 양 변화가 크다고요. 되죠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엄하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두는 거예요? 그쵸? 공법상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강의 못 하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 강의 금지 구역인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이 눈빛이 막 아시겠죠? 자,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잘 봐요. 양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싸다 비싸다잖아. 싸다 비싸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커요? 양의 변화율이 커요?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겠죠. 정확히 말하면 양의 변화율이 작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요걸 알고 보셔야 돼요. 자, 수요의 가격 탈상. 이쪽 보세요. 수요, 량의 변화율. 맞죠? 수요, 량의 변화율. 뭐가 바뀔 때? 가격이 바뀔 때. 됐잖아요. 됐죠? 수요, 량의 변화율. 수요, 량의 변화율. 뭐가 바뀔 때? 소득이 바뀔 때. 됐죠? 봐봐. 수요, 량의 변화율. 수요, 량의 변화율인데 교차라는 것은 다른 재화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교차로가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거죠. 원래 두 개가 만나는 걸 교차라고 얘기해요. 아시죠? 크로스. 아시겠죠?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이게 다예요. 됐어요, 지금? 자, 공급이에요. 공급, 양의 변화율. 뭐가 바뀔 때? 가격이 바뀔 때. 죄송해요. 공급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글자 씹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급, 양의 변화율.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공급, 양의 변화율. 바꿔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글자 모양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계산 문제를 낸다고 봅시다. 가격의 변화율을 물어봐야 돼요? 소득의 변화율을 물어봐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봐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게 맞는 문제예요. 이게 원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의 FM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최근에 계속 수요량 변화 물어보다가 너무 쉬우니까는 얘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거 나중에 더 풀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반에서는 요 개념만 잡고 하시면 돼요. 탄력성, 양변화 얘기하는 거다. 탄력적, 양변화가 큰 거다.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가 큰 거다. 가격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변화는 작은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가격의 탄력성은 5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의 성격. 5가지의 성격.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탄력, 비탄력만 잘 보시면 되죠. 나머지 3개는 공짜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맞죠? 잘 보세요. 완전 탄력적. 양변화인데 완전 많대요. 양변화가 무한대. 탄력적. 양변화가 크다. 단위 탄력적. 한 단위 바뀔 때 똑같은 단위로 바뀐다. 변화율이 같다. 위, 아래 변화율이 같다. 한 단위 바뀔 때 너도 한 단위 바뀐다. 똑같은 단위로 바뀐다. 그 뜻이에요. 비탄력. 양변화 있다 없다. 양변화가 더 작다. 똑같은 말은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다. 양변화죠. 아니래요. 완전 아니래요. 양변화 있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글자에 다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글자로 놓고 되게 많은 다툼을 해요. 정말 많이 싸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들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읽혀야 된다니까. 탄력적, 양변화. 완전 맞네? 무한대. 양변화 크다? 같다? 양변화 작다? 양변화 작은데 완전 작다? 0이다. 끝.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그중에 중요한 것은 2번과 4번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는 완탄, 탄, 단탄, 비탄, 완비탄. 됐죠? 자, 그리고 소득과 교차예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소득 나왔어요. 재화 2가지. 정렬, 이럴 거예요. 소득 나왔어요. 재화 2가지마다 정렬. 첫 번째는 무슨 제? 정상제. 두 번째는 뭐? 열등제. 결혼생 봐봐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열적으로 강의해요. 맞죠? 다른 과목생보다 좀 더 액티브하지 않나요? 그쵸? 소득 뭐? 정열. 열정 아니에요? 열정 큰일 나. 아시겠죠? 가슴 터질 때 열망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열.
정상제 돈 벌면 사 먹는 거 뭐가 있어요? 소, 고, 기. 돈 벌면 안 사 먹는 거 뭐? 스팸. 됐죠? 스팸 가지고 CJ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통조림 햄이라고 바꿀게요. 미안해요. 저도 스팸 좋아해요. 아시겠죠? 근데 무슨 개념이 알겠죠? 돈 벌면 안 사 먹는 거 통조림 같은 거. 그렇죠? 우리 그걸 열등제라고 합니다. 아니면 불량식품으로 바꿔요. 불량식품 아시겠죠? 자, 교차예요. 교차. 자, 교차 나왔어요. 두 개 만나는 거죠?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대보면 돼요. 제와 두 개를. 제와 두 개 만나는 거니까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뭐?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꽝 대신 닭, 보완제는 치킨과 맥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체제와 보완제 두 개를 대 보시고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어머 나왔는데 대체제 답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말 얼마 안 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급의 가격 결성은 수요의 가격 결성과 똑같으니까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입니다. 방금 배웠으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회복 상향시장 경기 좋아지죠? 도화 매도자 중시 사례 가격은 한선.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에요. 아시겠죠? 정리해주시고요. 후타향시장 경기 나빠지죠? 시절이 수상해 하는 거죠. 매수자 중심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인 겁니다.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시장으로서 경기 순환에 따른 분류에 속하진 않으나 뭐는 있다? 가격에 대한 신뢰는 있다.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미집이론입니다. 수렴령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뭐라고? 수탄 수. 공기와 물이에요. 공기 수. 수렴령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수탄수, 공기수. 그쵸?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령.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의 기울기보다 크면 수렴령. 나머지 두 개는 반사력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봐. 공탄은 8. 왜? 수탄수였으니까. 그쵸? 수기 8.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환형은 같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경제론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장론에서 볼게요. 시장론 더 쉬워요, 이제. 이제 정말 됐어. 아시겠죠? 시장론에서 배우죠. 잠깐만 쉴게요.